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한 종목 상담 사주팔자 보러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요즘 증시가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3년 반 만에 3천선을 뚫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주식에 대해서 좀 수익도 많이 보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내 종목 매도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어느 포인트까지 좀 지켜봐야 할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 종목 상담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 분 말고 지금도 손실을 보시더라도 장이 좀 워낙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 종목에도 그린라이트가 나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채널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2000-4989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문자 샵 2034로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제 문자나 유튜브로 해주시는 분들 경우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의 특정 포인트,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궁금하신 것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도 드릴 테니까 02-2000-4989 샵 2034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종목 상담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좋습니다. 네. 3천을 이렇게 올려서 넘어갔습니다. 우리 좀 시장에 볼 때 지금 뭐 너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상승의 장을 기대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오늘이 거의 한 3년 5개월 만인가? 네,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이재명 지금 정권 들어서 허니문 랠리까지 지금 그렇죠. 같이 함께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그 공약을 5,000포인트로 이제 걸긴 하셨지만 지금 네. 이미 진짜 대선 끝나자마자 3,000포인트로 바로 이제 직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더 유효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에 앞서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부터 계속 꾸준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급의 방향성이 지금 상방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포인트까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3,000포인트 윗구간대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도 현재 뭐 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종목은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고 지금 만약에 내가 좀 수익이 난다, 바로 좀 이익 실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군마다 다르긴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테마 성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빠르게 이제 좀 교체 작업을 하면서 그렇죠. 수익 랠리를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총 거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그룹이라든지. 특히 이제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후에도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MSCI 지수도 이제 격상을 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단계의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75조 정도 자금이 또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는 패시브 자금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추후에 막대한 자금이 이제 유입될 걸로 시장은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이름 하에 계속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 속도 자체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년 저평가는 또 다른 의미로 따져보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해소되면 이 상승률 자체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용수철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지수 자체는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크게 튀어오르는 시점이 왔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섣불리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고 테마주만 좀 빠르게 교체 작업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제가 큰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에 좀 테마성의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매도도 현재는 방법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카카오, 네이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가 마침 카카오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곽유정 대표님 카카오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9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물타기 해서 7만 100원 30%의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한 지 3년 차. 정말 오래 갖고 계셨어요. 조금이지만 손해보고 매도할지 아니면 조금만 더 보유하면서 수익권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66,600원 매수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편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방송 나왔을 때 네이버 관련해서 종목 상담 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예. 당시에도 이제 25만 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 주가 역시도 오늘 거의 28만 원 가까이 지금 주가를 찍어주기도 했었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그룹 내에서 지금 가장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또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네. 정부 정책 수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나나라는 그 생성형 그 초개인화 기반의 AI 대화 메이트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실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은 또 개인 유저들이 많이 쓰는 그 AI 플랫폼이 오픈 AI의 챗 GPT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서 이런 카나나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가 지금 많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올 이제 하반기에 이 챗 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 AI와 협업을 해서 여러 이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성능 이제 AI 모델을 결합해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세울 예정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지금 이슈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부 정책 관련 재료와 함께 관련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 지금 시점에서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월봉상 흐름 잠깐 기술적으로 흐름 보시면 월봉상 지금 7만 원 구간대가 지금 노란색 라인이거든요. 60월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인데 이 구간대를 이제 뚫어주게 되면은 시세 자체가 완전히 좀 강력한 상승, 대세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대예요. 다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카카오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하셔야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만 원 이제 매수가 구간대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 관리만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정 비중은 한 15%에서 20% 정도 선에서 제시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익절 구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대 진입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창대 대표님 가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네이처셀 네이처셀 매수가 비중은요? 25,730원에 네. 50%요. 25,730원에 50%.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가격을 보니까 매수하신 시기가 정확하게는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언제 4월 매수하셨나요? 4월. 네? 4월 14일 날 했습니다. 4월 14일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어느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네이처셀 오늘 전화 주셨나요? 저는 장기로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해갖고요. 장기로 보고 계시지만 어디까지 또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중 50%이신 거 보니까 이거 뭐 저보다도 네이처셀은 더 전문가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네이처셀 그 들어가신 이유가 좀 어떤 포인트에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좀 요게 좀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로 예, 신약 그렇죠. 무릎 통증 치료를 하는 거라 전문가 그거 보고 맞으시네요. 들어갔어요. 아,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담을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가요? 여보세요? 네네. 혹시 뭐 비중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담을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러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중이 50%는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투자 성향 따라 갈리는 거라서 제가 이게 터치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 종목의 비중 50%는 저는 거의 이제 최대치 맥스 수준이라고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수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는 좀 어떤 포인트를 보는 게 좋을지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익을 흑자 전환을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게 뭐 흑자 전환을 한 게 크게 중요한가? 지금 한번 그거 잭팟 터지는 게 중요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적자를 오랜 시간 보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를 끊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적자 보고 있는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굉장히 많고 기대감만으로 가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당연히 이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적자를 끊어냈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시총이 이제 거의 2조가 안 되는 1조 7천억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려면 지금 미국 FDA 관련된 이슈가 좀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내에 이제 한 2회 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재미를 보고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뭐 사실 AI라든지 뭐 관련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지만 원전, 조방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제가 더 보고 있는 게 로봇 이쪽이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는 의견도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네이처셀 같은 이런 상징적인 기업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수급을 꾸준하게 빨아들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이슈를 품고 있는 거에서 악재가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터지지 않는 한은 좀 가져가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점으로 그냥 무난하게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신고가 돌파까지는 충분히 좀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월봉상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구간이 이 저항대 부근이에요. 매물대. 여기 이제 돌파해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목표가로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수고하세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처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원익 QNC가 25%고 37,000원, 매수가가 좀 높아요. 그러네요. 37,000원에 매수하셨고 네. 이제 25%의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네네. 매수가를 보니까 좀 아마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예. 반도체가 제가 몇 개 있는데 다 이렇게 높아갖고 팔지를 못하고 다 들고만 있어요. 그래서 좋아진다 그러길래 기다려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원익 QNC도 이제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이제 네네. 증권가에서는 빈집을 노리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도 현재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있을지 제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좀 넘게 넘었어요.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머니 Q&A가 제가 기술적으로 일단은 한번 살펴봤을 때는요. 네. 또 회복세가 일단은 나오면 지금 어차피 18,000원대잖아요. 네. 24,000원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시장 지금 또 상승 나오면서 같이 함께 또 수급 펌핑이 될 수 있는 구간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워닉QNC가 지금 거래처가 또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법인의 디포지션 테크놀로지 100% 인수 이후에 삼성전자와 협업을 준비하면서 타개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이제 공장들이 좀 가동이 잘 돼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계속 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어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적자를 좀 상쇄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좀 편하게 좀 단행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멘텀을 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와 함께 더불어서 워닉QNC 역시도 같이 함께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워닉QNC가 주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해 이 종목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상으로도 좀 많이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삼성 쪽에서도 2030년도까지 미국 반도체 사업에 4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이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삼성과의 협업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주가와 같이 동행하면서 움직임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제가 24,000원 제시를 도와드린 거는 기존에 이제 그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이 노란색 라인이죠. 이 노란색 라인 제가 아까 카카오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언급드렸던 중장기 이평선인데 기존에 이제 2022년도, 2024년도 보면은 이 중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4년도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이때 또 시장 영향도 있었죠. 이 구간대 이제 이탈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회복세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24,000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 같이 좀 펌핑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 같이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주가 이제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33,000원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또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24,000원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서 뭐 다시 한번 종목 산다면 요청 주셔도 괜찮고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3만 원 구간대 올라오면은 약간 좀 비중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7,0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확답은 드릴 수는 없겠으나 업황 반등 나오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두 구간대 있죠. 24,000원, 그다음 33,000원. 요 이제 두 구간대 위주로 종목 대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종목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닉QNC 진짜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상승 장에서 워닉QNC가 꼭 또 잘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써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자 필에너지 28,000원 매수가의 30%의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매수가 올까요? 비중이 많아서 추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시점을 뭐 만약에 한 달 전에 필에너지 했었을 때 이런 상태와 지금 시장에서 필에너지를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장에서는 이런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원래 필옵틱스 쪽에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찢어지면서 네. 이제 필에너지가 상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필에너지 상장하기 전에 필옵틱스가 좀 많이 올라가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필에너지랑 필옵틱스랑 찢어지고 나서 필에너지 이거 굉장히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찢어지고 나서는 필옵틱스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좀 강세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주분께서 과연 필옵틱스 때부터 보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찢어지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지금 현재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필옵틱스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테니까 그 물량을 매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수익이 상당히 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도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나 배터리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연말까지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연말 이후에나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큰 카테고리 안에서 배터리나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그 산업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들은 화학 쪽이랑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화학 업종들이 사이클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성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뭐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필에너지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쉽지 않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게 전방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뒤에서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부터 금리 인하 시작되고 경기 사이클이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를 비롯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에서 지금 현 수준에서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2,000원 구간을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서 무너지게 되면 사실 이제 필에너지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 이게 추세 깨지는 수준부터는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라인대를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뭐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하반기 이후까지 이제 홀딩하고 가져가셔가지고 호경기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나 전방 쪽에서 이제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쪽에서 주가 회복세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매도하지 않고 쭉 가져가 보는 거를 권장드리면서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에너지, 필옵틱스와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필에너지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기 우양인데요. 우진인데요. 우진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2,300원에 네. 10%예요. 가격을 보니까 예, 오늘이나 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오늘 매수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진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이게 이제 대형 원전주가 이제 많이 계속 끄다가 이제 시세 이제 어느 정도 쉬는 타임에는 이제 좀 소형 원전주로 이제 원전 해체하는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린데서 했는데 사자마자 덜썩 밀었네요. 예. 일단은 사자마자 좀 이제 손실권이 들어가셔서 안타까우실 것 같지만, 근데 매수를 하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도 매수를 하신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곽유정 대표 먼저 좀 예, 근데 한 연결을. 가지 제가 여쭐게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좀 솔직히 이건 짧게 보고서 실동안 보고서 다시 대형 원전주로 갈아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안 보고 살짝 이제 쉬는 동안에 이거 보고 다시 이제 대형 원전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단기 그걸로 좀 이렇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종목으로 한번 이제 갈아타시는 것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제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잘 알고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눌려가지고 약간 좀 멘탈 흔들리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비중도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눌렸을 때 그래도 한 5% 정도 더 이제 넣어서 또 평단 한 번 더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라서,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막 지금 포텐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진을 공략하냐, 우진 엔텍을 공략하냐 했다면 저는 최근에 방송 통해서 오르비텍이랑 우진 엔텍 말씀 굉장히 좀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지난주에 딱 얘기하고 가셨죠. 네네, 지난주에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종목 선정하실 때 먼저 이제 해체 쪽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진 혜택을 공략하셨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진 자체가 원전 개측기를 만드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지금 원전 관련주로서는 수익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건 맞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신용 한도 초과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종목들도 눌릴 때 신용 물량도 한번 또 털어내야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눌리면은 오히려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찬스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진이 지금 시점에서부터 막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막 폭락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원전 사이클 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 흐름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제 2022년도 전고점 부근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또 심리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클을 말 그대로 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 지금 전고점 이제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기존의 2010년도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요 위에까지 지금 매물대가 상단이 지금 쭉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대형 종목군으로 타지 않으셔도 우진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 기록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대형 원전주 쪽으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보유 관점 드리도록 추가 하겠습니다. 매수는 그럼 얼마에 하면 될까요? 추가 매수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눌림 구간 나오게 된다. 이거는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본 건데 이 21선 구간대가 보통 이제 데드크로스 이제 기준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10,000원 초반대 내지는 이제 9,000원대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10,000원 부근 일단 고민하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 종목 상담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우진이 나와서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곽유정 대표님이 저희가 이 방송 말미에 이제 공략주 이야기를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딱 이 시간에 우진엔텍을 얘기해 주고 가셨습니다. 우진엔텍이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 같고요. 와, 오늘도 32,1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관심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짧게 다음 주 전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은 또 오르비텍도 여전히 좀 강세 움직임 이어나갔거든요. 오르비텍이 원전 그 폐기물 처리하는 지금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원전 해체 쪽으로 그 매수세가 지금 몰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흐름을 장중에 저도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매수 매도가 지금 강렬하게 좀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그래도 양봉 마감했고 우진 엔텍도 흐름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지금 음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가 흐름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원전 해체 좀 왜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전은 지금 곽유정 대표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창대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포스코 DX를요. 네. 지금 한 1년 넘었어요. 예. 한 1년 넘었는데요. 네. 처음엔 한 5만 원대 사가지고 있다가 예. 이제 좀 자꾸 빠지니까 단가를 좀 낮춰서 빨리 나오려고 사서 지금 한 39,000원으로 낮춰놓긴 했어요. 매수가 39,000원, 그럼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요? 한 20% 돼요. 20%의 비중, 포스코 DX. 자, 일단 평단을 낮춰 놓으셨는데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하실 때 그러면 시간이 한
5만 원대면은 1년 좀 넘게. 5만 9천 원 2월인가 했어요. 작년 2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탈출 전략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탈출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서 추매는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추매를 한다라는 게 탈출 전략으로 추매를 하는 거는 저는 항상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다시 봐도 또 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추매를 하는 것이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내가 지금 보더라도 빠져나오고 싶고 그런 이제 종목인데 빠져나오고 싶은 종목에다가 비중을 더 태우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포스코 DX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략 자체가 좀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매매를 계속 하실 거고 10년, 20년 하셔야 하니까 앞으로 추매 전략을 취하실 때는 좀 안 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내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네. 계속 빠지기만 하네. 그건 그냥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쭉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이면은 내가 지금 사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때 추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제가 추측컨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기로는. 맞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 차트를 조금 보면 네네.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이게 추세 틀으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 네네. 않나 싶어서 네네네. 이제 저도 의견이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추가 매수를 더 해서 한번 수급이 붙어서 급등 나올 때 빨리 그냥 털고 나오는 전략이 나을까 아니면 요즘 뭐 한참 핫한 뭐 원전주나 네네.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제가 카카오 물렸다가 요 근래 좀 빠져나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뭐 수익 조금 보고 뭐 더 들고 가면 더 많이 나겠지만 너무 물려있던 그것도 작년에 사서 물려있던 거라 그냥 이제 수익 좀 보고 그냥 저기 한 10몇 % 수익 나길래 그냥 좀 일부 털어서 현금이 좀 있길래 아유 잘하셨습니다.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지금 핫한 원전주나 뭐 이런 카카오 뭐 AI 관련주가 다시 이제 눌림목이 오면 요거를 다시 사서 좀 수익을 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금 계속 흘러내려서 이제 이렇게 바닥을 1차 다진 것 같아서 이거를 추매해서 들고 있다가 얘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나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도 전문가 선생님들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사실 제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네네. 뭐 사실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안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여기서 더 사실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이제 우려했던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물량이 있으시면 그거는 저는 이제 차세대 움직일 만한 섹터나 종목들로 트렌디하게 접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최근에 AI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솔직히 하드웨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원전까지 다 AI 산업의 이제 연결선상에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AI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하드웨어 단의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간 건데 지금 AI 다음 타자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피지컬 AI예요.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게 AI를 갖췄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이 지금 피지컬 AI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AI 솔루션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준수하게 내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아쉽다 뿐이지 이익을 준수하게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작년, 재작년 이제 이익 캐파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이익 수준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올해 이익이 1분기도 조금 더 줄기는 했지만 선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2월에서 3월 달에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터트리기 전에 이제 저점 부분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장외시장 열리고 그 넥스트 트레이드 생기면서 이런 지금 요런 캔들 있죠.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급작스럽게 급락하거나 급작스럽게 급등하는 이런 캔들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장중에 이제 벌어지는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서 네. 17,500원입니다. 이때가 이제 급등 시작하기 전 가격이. 네, 여기를 이탈하면은 저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중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슈팅 나오는 것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슈팅 나오면은 이런 생각하세요. 그때 그냥 추매해서 평단 낮췄으면 더 빨리 나오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고 네. 여기서 급등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손실 보든지 약수익을 내든지 하더라도 잘 나왔다로 만족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평단 낮추면은 제가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게 20%예요. 벌써 평단이. 이거를 평단을 더 낮추면은 20% 더 하면 벌써 40%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추미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먼저 선생님 먼저요. 네네. 올 들어서 이거 뭐 프리마켓인가 이거 시작할 때쯤에 한 3만 7천 원인가 8천 원 딱 찍었었어요. 네, 그쵸. 찍고 그냥 뭐 팔재도 없이 하는데 그냥 이게 빠졌는데 뭐 그때도 물론 제가 한 3만 7천 원대 던지려면 사실 던지긴 했는데 않죠. 네. 그쵸. 이제 좀 가나 하고 이제 본장에서 좀 보고 이제 본전 오면 좀 털으려고 했는데 그냥 쭉 빼더니 또 한동안 또 한 2달째 못 가고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100주 정도 이게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서는- 물량만큼은 네. 못 실어도 이제 워낙 많이 싸져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비싼 원전주를 사는 것보단 얘를 사서 기다리고 얘도 예전에 무슨 AI인가 뭐로 잠깐 엮였었죠. 그때 3만 얼마 올 피지컬 때요. AI로도 요즘 계속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200일선 돌파 나온 것도 아니어서 차라리 진짜 추매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서 슈팅 나오면 그때 차라리 추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은 좀 추매를 보류하시라. 좀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에 대한 뭐 종목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렸지만 사실 이창대 대표와 함께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많이들 하는 실수들 있잖아요. 네. 이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창대 대표가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앞으로 트레이딩 또 해보면 또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곽유정 대표의 차례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HS 효성이요. HS 유성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460원에 7%입니다. 64,460원의 7%의 비중. 자, 그러면은 혹시 매수하신 시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어제하고 오늘 조금씩 그쵸. 해서 이게 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빠지는 추세인지 오. 이 박스권에 갇힌 적인지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투매를 더 해도 될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하신다. 지금 일단 비중이 7%인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아마 한 20%는 끌어올리실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HS 효성 과연 지금 지주사들이 다시 한 번 더 불기둥을 세울 수 있을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주사 그 상법 개정안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 많은 지주사들 중에서 HS 효성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주사인데 관련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앞으로 뭐 타이어 뭐 이런 주유소 거에 그렇죠, 대해서 많죠.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를 조금 해봤어요.
네, 일단은 뭐 효성하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하게 또 불기둥 계속 올리고 있는 게 또 효성 중공업 있죠. 그리고 사실 효성 쪽에서 가장 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분야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수소, 더 나아가서 이제 AI 이쪽에 지금 신사업 계속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주사 관련주들 중에서 강력한 상승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HD 현대라든지 두산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업종 섹터들까지 같이 엮여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약간 좀 업황 수혜도 받으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주사 쪽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법 개정안 수혜 기대감은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5만 원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은 거래량이 지금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중을 뭐 한 20%까지 가져갈 생각이다 하신다면은 좀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비중을 10%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지주사 관련주 공략한다 하신다면 저는 SK를 좀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도 주가 지금 계속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와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계열사인 SKC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지금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SK 쪽에서 24% 정도 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 하게 되면 결국 주주 환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SK도 저는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주사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HS 효성보다는 조금 더 매력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추가적인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 효성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K사인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26,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26,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지금 일단은 좀 손실권에 계시는데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될지 이창도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보안주들 좀 많이 뜨고 있는데 K사인 같은 경우에도 그 예스24였죠. 그 랜섬 공격 한번 있고 나서 주가 슈팅 좀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보안주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총 대비해서 비중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업 자체는 뭐 투자해봄직한 기업이라고 보지만 이제 금액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종목들도 좀 하시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투자 성향이 좀 빠르게 하시는 스타일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 지금 다 빠졌잖아요. 저는 거의 50%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철강주는 완전 진짜 70%까지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요. 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뜨고 있는 거라서 스펙코인 연결돼가지고 이거를 추매해서 좀 더 가져가 볼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추매는 안 하는 게 나은지. 예,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욕심부리다가 그렇죠, 이렇게 팔지를 못하거든요. 처음엔 다 이제 수익을 받다가 네네. 예, 그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K사인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여가지고 이런 거는 일단 시총도 작고 추매는 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으로만 이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은 좀 조절하셔가지고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000원 라인 때 지금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치고 있거든요. 1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4,000원 위로 이제 슈팅 나올 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슈팅이 이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000원 위로 슈팅이 나온 이후부터는 21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14,000원 위로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은 추세 타고 급등이 시작된 거라, 그때부터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 보시고, 이탈할 때 21선 일봉상 이탈할 때 한번 이제 분할 매도 접근으로 가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K사인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